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그 막이 올랐습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이 오늘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수 재집권, 보수 재건, 보수 원팀이란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다자간 경쟁 구도가 짜인 상황에서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이 있는 소통관 1층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형 현수막과 붉은색 손 플래카드를 준비해온 지지자들이 각자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자들이 몰린 겁니다.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은 보수 재집권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경쟁 후보들을 겨냥해 대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한 전 위원장은 보수 정치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패배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원 전 장관은 여당의 절박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원팀을 내세웠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정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도 나란히 참석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각 후보들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일 겁니다. 윤심을 앞세울 것이냐, 대통령에 맞설 것이냐. 후보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는데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정 관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출마 선언의 첫머리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좋으셨어요?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파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사 후 특검 의사를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행된 결과를 보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진실 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 신경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주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출마를 선언한 새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22대 총선에서 이겨본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과 경험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총선을 이끌었던 한 전 위원장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와 민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특히 당 쪽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갈등 관계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식사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거 아닌가요? 집중 견제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비방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나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때 쓰겠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 원외 후보 한계론을 꺼낸 나 의원에 대해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2번이나 시도하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함께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이게 혹시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선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대선에 대한 꿈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이번 당대표는 정말 그런 자신의 사심에 앞서서는 당이 온전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저의 꿈을 접고라도 이번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당이 너무 위기이다. 그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축으로는 의회 독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의회에서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청문회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사심이 있어 보이세요? 대선을 출마하겠다. 그런 욕심이 앞선 당대표가 하면요. 당이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 아마 이제 자기가 본인이 대권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 당을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 유리한 대선 조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이 당내 친윤 진영이 혹시 이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려는 것 같다. 혹은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판장 사태에 잊었지만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저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좀 보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과 어떤 앙금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앙금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섭섭함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는 뒤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국민도 힘드시고 다음 저희의 재집권도 어렵습니다. 아마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걸 텐데 이 법안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 규명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족하면 그다음 특검을 얘기해야 되지. 지금부터 특검 전국으로 가면요. 이건 특검 전국이 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고요.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개혁 법안이 있고요. 또 인구위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미래 법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다시 아니면 예정된, 민주당의 의도된 특검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당내외에서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신경 안 쓰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에게 왜 나경원 당대표가 필요하냐. 저는 이기는 당대표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던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항에서 원희룡 대표는 졌고 전체 선거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한 분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이기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싸움의 현장은 국회입니다. 국회. 특검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할 때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마이크를 잡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당대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그것부터가 굉장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파가 없다는 점을 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지 세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을 잘 안 먹죠. 왜 편을 안 먹느냐? 저는 국민에게 줄 서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친윤이 그렇게 득세하다가 지금은 친한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또 줄을 서요. 우리 당은 또 빠르게 또 한쪽에 줄을 서갖고 항상 아주 개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 의원 한 명 한 명,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정당의 공천 구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파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개파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근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개파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개파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과 비교해서 나경원 의원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꼽으십니까? 지금도 무기력한 여당이 생명력을 넣어서 이 무도한 야당과 싸울 것은 싸우지만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무도한 야당으로부터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은 얻어내서 이제 좀 정당이 활기 있고 또 미래를 정말 생각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 해본 사람, 그래도 당에서 원내대표로서 당을 또 지휘해본 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전민영 기자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5만 대 초딩,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도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었는데요.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1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오만한 민주당이 단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100% 국힘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텐데. 국회는 오늘도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만하다고 비판한 건데 그러면 이 초등학생 같다고 한 건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한 얘기입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고 추 원내대표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법사위원장이 앞장서서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고요. 이에 정청래 위원장 SNS에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며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민의힘 불참 의원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관행적으로 원내 2당이 차지하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회의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했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을지 아니면 보이콧을 이어갈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보이는데 이거 누가 화가 났다는 겁니까? 바로 영남 유림들입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여전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논란이 되자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해명했었죠. 오늘 성균관 유도회 경북도 본부와 영남 유림단체가 이 해명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퇴계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영남 양바 인사 예법에는 아버지를 운운하는 아부의 극치스러움과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은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유학자들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당부하면서 사죄도 촉구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는 김준혁 의원이 퇴계 이황 선생을 성적으로 표현해서 유림들이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부재, 그런 비상 상황일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에서 대비를 한다는 겁니까? 네,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을 대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가 구속되는 것뿐 아니라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음 달 20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조국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대표직 수행을 못하게 되면 최고위원 최다 득표자를 권한대행을 시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정 기자,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명도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조국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대표가 없더라도 당명을 바꾸진 않을 거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조 대표와 한자 뜻이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어쨌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대표 출마자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경원 의원 1심 재판 중이에요. 원희룡 대표 선거 때 선거 개입 문제로 이미 고발당해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 앞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실은 방탄 출마를 하시는 거 아니냐. 어느새 국회에서 사법 리스크란 단어가 익숙한데요. 서로를 향해 방탄 국회란 얘기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가 보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새벽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버텼던 이 운전자, 끝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장호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 비집고 지나갑니다. 차에서 트렁크를 열고 하는데 무슨 뻥 소리가 나가지고 가스 폭발인가 아니면 그렇게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주차장을 맴돌다 아파트 밖 길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상황. 하지만 40대 여성 운전자는 체포 후에도 음주 측정을 2번이나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계속 고개만 흔드시고 뭐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실랑이 끝에 측정한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가 고 구하라 씨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 미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숨진 구하라 씨의 집에서 금고를 훔쳐간 범인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구하라 씨 49제가 끝난 며칠 뒤인 2020년 1월 14일. 자정 무렵 한 남성이 구 씨 옆집 벽과 담벼락에 몸을 지탱한 채 이리저리 살핍니다. 13분 뒤 이번엔 마당을 가로지른 뒤 현관 앞에서 도어락을 몇 번 누르다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성은 2층으로 침입해 31kg 무게의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뒤늦게 유족이 도난 사실을 알고 신고했지만 지문도 없고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 편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사가 CCTV 영상과 AI 기법을 활용해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170cm 후반 정도의 키에 오뚝한 코, 갸름한 얼굴형으로 추정했습니다. 원래 훔쳐간 금고에는 구 씨가 생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지만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오빠가 금고에서 꺼내 업체에 맡겼던 상황. 비밀번호가 안 열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하는 태도들, 이런 걸로 봐서 면식범이거나 면식병을 치시로 한 사람의 소외. 경찰은 몽타주 하나만으로는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면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 씨 금고절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30년까지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털린 금은방이 있습니다. 유독 이 금은방만 범죄 표적이 된 이유는 뭔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내부로 들어온 남성은 진열장을 망치로 내리쳐 깨버립니다. 순식간에 시계를 꺼내 도주합니다. 남성은 망치로 유리문을 깨부순 뒤 20여 초 사이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충남 예산군 금은방에서 시계 10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용의자 2명은 하루 만인 오늘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망치로 깨고 들어간 건 한 명인데 이게 공범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수사 중이에요. 이들이 범행을 한 예산 금은방은 지난달 26일에도 30대 남성이 대낮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곳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돼 절도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CCTV를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겠느냐 신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신다고 하더니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 금은방 주변은 상권이 침체돼 인적이 드문 데다 CCTV 등 방범시설도 많지 않다 보니 범행 표적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금은방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시설 추가 설치도 고려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행 중 순식간에 8km 넘게 고도를 낮춘 탓에 일부 승객들은 코피까지 쏟아야 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여객기 안 승객들이 자리에 내려온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탑승객 125명을 태우고 대만 타이중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륙 50분 뒤 제주상공에서 기내 압력 조절 장치인 여압계통에 문제가 생겨 상공 36,000피트에서 날던 여객기가 9,000피트로 급 하강했습니다. 여압이 만약에 순식간에 상실됐다 하면 일반인들이 고도에서 호흡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10초, 길게는 30초, 10,000피트 이하, 즉 약 3km
고도 이하로 빨리 급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6명이 고막 통증을 겪고 2명은 코피를 흘리는 등 총 19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 탑승객은 40년 동안 항공기를 타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9시간 지연돼 오늘 오전 10시 반 출발한 대만행 여객기엔 기존 예약자보다 약 40명 줄어든 8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진료비, 치료비는 사후 청구 시 배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항한 여객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37 맥스 8로 지난해 10월 외부의 고압을 견디게 하는 벽인 압력격벽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가 진행됐던 기종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지난달 신촌 대학가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억대 빚부터 졌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긴커녕 새 건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인 100억 원대 신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한 명의 임대인에게 피해자 94명이 떼인 보증금은 10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임대인이 올 초부터 새 건물을 짓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촌 전세 사기 임대인이 근처 연남동에 짓고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한 탓에 불법 임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은 기다려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일이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62명은 또 특정 부동산과 계약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올 전세인 빵폰 전세였습니다. 이를 부동산에 따지니 임대인이 알려준 대로 기입했을 뿐이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고 부동산 측은 반박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지는 않았고요. 앞서 경찰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결탁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중개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중개인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요즘 미국에선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인 이 맥도날드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오류투성이 인공지능 AI 종업원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면 황당하실 겁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전자 손님을 응대하는데 주문하던 손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맥너겟 10개를 주문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200개 넘게 입력된 겁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아이스크림 2개를 주문한 손님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ou added bacon to my ice cream. I don't want bacon. 심지어 아이스크림 주문량도 3개나 돼 항의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What else can I get for you? Nothing. What else? Your new total is $5.83. Please pull. I don't want. Thank you. I don't want 3 ice cream cones.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했던 AI 주문 시스템에 오류가 잇따르자 맥도날드 측은 다음 달 26일부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ade it 9 sweet teas. 9. I just want a large water and a cup of ice cream. Not a ketchup pack. Oh my god. 맥도날드 측은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음성 주문 솔루션이 결국 우리의 미래라면서 연말까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이 대서양과 접한 나라 나이지리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 마을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도 있지만 이 연안에서 벌이는 석유 시추까지 더해져서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마을. 건물 구석은 파도에 오랜 시간 노출돼 깎여나간 지 오래입니다. 마을의 일부였던 전봇대는 기운 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보니 이미 건물 여러 채는 파도에 쓸려나가
기둥 뿌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세워져 행복한 도시로 불렸던 나이지리아 아예토로 마을이 해수면 상승 탓에 매일매일 바다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Ayetoro was like a paradise. More than 2/3 of Ayetoro has been claimed by this sea erosion. 마을 바로 옆엔 큰 강도 흐르지만 바닷물과 뒤섞여 마실 수도 없는 상황. Water everywhere known to drink. We depend on rainwater for drinking.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해양 석유 시추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석유가 차 있던 곳이 점점 비어가면서 집안도 함께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We are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but we don't really know what is happening. 해안 침식으로 나이지리아는 이미 4년 전 피해액이 97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별다른 대안이 없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요즘 세계 각지에서 문화재를 겨냥한 테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념 없는 일부 관광객들의 일탈인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환경단체들의 과격 시위 타깃이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욕먹을 줄 알면서도 테러를 끊지 못하는 이유,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멈춰섭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며 독일의 한 환경단체가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웃나라 영국에선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형마트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물 보호를 주장하며 계산도 하지 않은 우유를 들이붓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큰 변화가 없어 과격한 방식으로 관심을 모으려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We will be forced to escalate our campaign to prevent the ultimate crime against our country. 문제는 이들의 시위 방식이 사회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영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스톤헨지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박물관 무단 침입도 서슴지 않습니다. 명화에 수풀을 뿌리고 작품 보호를 위해 겉에 설치된 유리마저 깨부숩니다. 이들은 예술 작품이나 유산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f we love history, if we love art, and if we love our families, we must just stop oil. 세계 주요 박물관 92곳은 대체 불가능한 작품들이 이런 훼손에 취약하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격 시위가 자원과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자 각국 정부는 법적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유물이나 예술 작품 등을 훼손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 이를 4배까지 늘렸습니다. 영국도 최근 주요 국가 기반 시설 운영이나 이용을 방해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시위가 과격해질수록 시민들의 반감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 녹색당은 의석을 3분의 1이나 잃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한 큰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환경단체들의 의도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전략이 잘못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얼마 전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회수 조치를 내렸었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나 봅니다. 오히려 관심이 치솟으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식료품점. 직원이 매대에 있는 불닭볶음면 상품들을 모조리 치웁니다. 지난 11일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3가지 상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promoted as something spicy, I want to eat it, so I'm just very upset. 덴마크 정부의 리콜 조치 직후 오히려 관심이 치솟으면서 불닭의 전 세계 검색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이 이번 조치를 앞다퉈 보도하고 기자들이 얼마나 매운지 직접 시식하는 영상도 올리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삼양식품은 다른 국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했지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셈입니다. 앞서 덴마크 당국은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에 캡사이신 양이 높아 급성 중독의 위험이 높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 양을 계산해야 한다며 덴마크 정부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나 기술을 넘겨주느냐 그 여부일 겁니다. 북한의 군수품 추정 물자가 러시아 미사일 공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모주독 공군기지에 컨테이너 수십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러시아 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폭발물로 표기된 컨테이너들이 북한 낮은 항을 출발해 러시아 극동 지역을 거쳐 총 16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측은 이 컨테이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로 하는 북한 재래식 무기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컨테이너는 러시아 미사일 생산 공장으로 갔다가 두나이 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What's important here is that C4ADS also found that 2 sets of shipments were dispatched from Vaz back to Dunai in late September 2023. 공장들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과 S-500 등 최신 요격 미사일을 생산 또는 현대화하는 곳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들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에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과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이 교총 신임 회장의 과거 징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한 제자에게 보낸 이 쪽지 속 표현 수위를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회장직을 주는 건 부끄럽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교총 신임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한국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쪽지를 보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한 고등학교 재직 시절 여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내 향기가 난다는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제자에게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해 견책징계를 받았다,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오늘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은 징계받고 담임 교체까지 됐는데 교총 회장의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애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선교사로 계시는 것도 이거는 적절치가 않아 보이는데. 교총은 박 회장의 사퇴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공원 바깥이더라도 10m 안에서 담배를 피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 하루 종일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밖 바로 앞 3-3-5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분증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전국 어린이공원은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석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부터 단속에 나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원 밖에서 흡연을 할 경우 그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공원 등에 들어오는 등 그 금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기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오늘 프로야구는 두 팀이 같은 날 연속해서 두 경기를 치르는 더블 헤더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미뤄졌던 세 경기를 소화한 건데 오늘 경기는 오히려 이 강한 햇살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윤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쪽을 향하는 위력적 하이패스트볼에 타자는 헛스윙으로 물러납니다. 괴물 류현진은 절묘한 제구로 3회까지 기아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화 타선은 최은성의 홈런 등을 앞세워 5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팀 타율 1위 기아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류현진의 장기인 체인지업을 공략해 담장을 넘기는 기아 김도영. 이번 달 평균 자책점 0점을 기록 중이던 류현진이 첫 자책점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기아의 핵심 타자 김도영은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시즌 20홈런 20도루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도영이 물꼬를 튼 기아는 다음 타자 최영우가 백투백 홈런을 때려내 석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기아는 5회 기어코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나성범이 비거리 110m짜리 석점 홈런을 터뜨려 동점을 만들자 류현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아의 뜨거운 공격력에 밀려 결국 역전을 허용한 한화. 하지만 야구장에 쏟아진 강한 햇살은 한화의 편이었습니다. 한화 이원석의 평범한 뜬공. 태양을 가리고 우익수 최원준 놓쳤어요. 그런데 외야수 최원준이 햇살 때문에 공을 놓치고 맙니다. 한화는 행운의 3루타를 앞세워 2점을 뽑아내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사회생한 한화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김태현이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역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끈끈함이 살아난 한화는 흥행 돌풍뿐 아니라 중위권 경쟁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비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부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 밤사이에 남부까지 확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밤에는 황사 유입으로 황사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의 집중호우입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청에 많게는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은 수도권은 내일 오전, 그 밖에는 내일 저녁에 모두 그칩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높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남부와 제주는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번 주 내내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집권당인 여당의 대표 자리는 한 정당의 수장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치력, 비전,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권력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